조선 궁중비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소를 올린 용천 기생 초월. 헌종 12년인 1846년에 불과 15세의 어린 기생이 임금에게 시패 시정을 요구하는 장문의 상소문을 올렸는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기생의 신분이나 여자의 몸이라는 것을 넘어 15세의 나이에 과연 이와 같이 문장이 도도한 장문의 상소문을 올렸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상소문은 있으나 실록에는 이 상소에 대한 일체의 기록이 없는데 상소가 올라왔다면 실록에 기록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금에게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소라 사관들이 실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소문이 승정원에 이르면 승지들이 임금에게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상소는 임금에게 올리는 것이 규례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정비인 중전 유씨가 올린 업문 상소도 기록은 남아있으나 실록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전 유씨는 후금이 조선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가식이고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위해 5만 명을 파병했으니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전개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기 위한 상소였는데 소위 왕비의 상소문도 실록에는 한 줄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로 상소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사대부로 한정된 특권층이며 천민이나 종들은 상소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상소는 원칙적으로 국가 경영에 대한 것이나 임금의 잘못을 깨우쳐 선정을 베풀라는 뜻으로 올리므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인이나 천민, 여자들은 상소를 올릴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초월의 상소문은 존재하는데 상소문이 존재하니 승정원에 이르렀을 것이고 이를 본 승지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로다. 어찌 이게 기생첩이 상소를 올린다는 말인가? 이것이 상소라면 전하께 올려야 하지 않소? 당치 않소. 기녀가 언제 상소를 올린 일이 있어? 이는 사대부를 능멸하는 일이요. 대체 누구의 첩이 방자하게 상소를 올린 것이요? 전 승지 심의순의 첩이라고 하오. 초월의 상소대로라면 심의수는 승지를 지내고 예조 참판과 대사관을 지낸 인물인데 초월이 상소문을 올린 것은 심의순이 정삼품 당상관의 반열에 오르자 그의 첩인 초월에게 숙부인 첩지가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초월이 숙부인 첩지를 사양하면서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심의수는 승지를 지냈으니 기첩이 상소를 올렸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상소를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어? 그렇소. 기녀가 분수도 모르고 상소를 올린 것이니 퇴척합시다. 승지들은 오랫동안 논의를 한 뒤에 초월의 상소문을 돌려보냈는데 불과 15세의 기첩, 초월이 올린 상소는 이렇게 헌종에게 올라가지 못하고 주인에게 되돌려졌습니다. 그러나 15세의 기첩이 상소문을 올렸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게 퍼지고 이를 구해 읽으려는 사대부들로 인해 조선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첩이 되기를 소원한 어린 기생. 평양 용천 기생 초월 나이 15, 경오년에 감히 상소를 올리나이다. 가선대부 승지 겸 예조 참판 사관원 대사관 장흥름 제주 신 심의순의 첩이여 평양 용천 기생이 엎드려 아뢰나이다. 신의 운명이 기구하고 팔자가 궁박하여 신의 어머니 뱃속에 있은지 7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5세의 기생 초월이 상소를 올린 것은 1846년으로 상소문 서두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일반 백성의 딸이었습니다. 초월은 잉태된 지 7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가 죽는 불행을 당합니다. 그녀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거두어졌으나 어린 나이에 기생으로 전락했는데 스스로 고백하듯이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드나무여 담 밑에 꽃이었습니다. 기생 생활은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는 것으로 남자들을 위해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파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가을달이 밝을 때나 봄바람이 불 때나 꽃피는 아침이나 가리지 않고 바람과 달을 벗삼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시름에 잠겨있던 초월에게 그녀의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났는데 어린 기생 초월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평양에 들른 서장관 심의순을 만나게 됩니다. 심의순은 우의정을 지낸 심상규의 손자로 심상규는 17세에 진사가 되고 23세에 알성과에 급제하여 명성을 떨치고 헌종이 즉위했을 때 원상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였는데
그의 시문은 내용이 깊고 치밀하여 18세에 이미 타인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문장은 간결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이는 아버지가 모은 수만 권의 장서를 어려서부터 즐겨 읽은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에 능하고 서간을 잘하였으며 장서가 많아서 세상에서 그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음성이 그 몸보다 커서 전상의 일을 앓을 때마다 못수레가 굴러가는 듯한 굉미 울렸다. 실록의 심상규 졸기에 있는 기록인데 집에 수만 권의 장서가 있으니 학문이 뛰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자 심의순도 어릴 때부터 집안에 있는 장서를 읽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학문이 출중했는데 심의순은 할아버지 심상규의 영향으로 은관으로 현감을 지냈습니다. 과거도 보지 않고 현감에 제수되었으나 5개월 만에 과거에 급제하여 현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의수는 25세에 문과 병과에 급제했는데 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으나 젊은 나이에 서장관이 될 정도로 문장과 서체가 뛰어나 추사 김정희도 감탄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런 심의순이 서장관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평양에서 어린 기생 초월을 만난 것인데 초월이 상소에서 평양 용천 출생이라고 한 것은 용천에서 기생으로 있다 재주와 인물이 뛰어나 평양으로 뽑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평양은 옛날부터 색향으로 널리 알려진 평안도 관찰사의 가명으로 수백 명의 기생들이 재주와 미색을 자랑하고 부가 넘쳤습니다. 평안도 관찰사는 사신들이 오갈 때마다 가명이나 영광정에서 환영연을 베풀었고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던 심의순도 평양에 이르러 평안도 관찰사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그는 한쪽 구석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는데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으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살빛이 희었습니다. 술을 따를 때 이야기를 시켜보니 중국의 사설을 줄줄 외고 있었는데 심의수는 초월에게 감탄하여 천침을 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비록 천기라고 하오나 소녀는 어릴 때부터 일부 종사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나리께서 소녀를 첩으로 맞이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기생이 당돌하지 않은가? 관기로 매인 몸이라고 해도 저의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허허, 길가에 핀 꽃을 꺾기가 이리도 힘든 것인지 몰랐구나. 심의수는 초월을 오르고 달랬으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는데 심의수는 초월이 거절할수록 더욱 안달이 나서 마침내 초월에게 첩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야 운우지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대개 15세를 전후로 관장이나 사대부에게 승결을 바쳤는데 초월과 같이 스스로 선택하여 동침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또에게 시중 들려 부인 행차 시종하랴. 20이 늦잖거든 12세의 성인하니 어디 당한 예절인지 짐승과 일반이라. 이 시는 기생들의 문집인 소수록의 영명기 명선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데 해주기생 명선이 어릴 때 부모와 사별하고 기생이 되어 불과 12세의 어린 나이에 첫 경험을 한 대목입니다. 사실 조선의 기생들은 20세면 노기라고 하여 퇴물 취급을 당했는데 이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채 피어나지도 않은 어린 소녀들과 육욕을 나눈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신랄한 비판. 초월은 15세에 심의순을 첫남자로 맞아들이고 기첩이 되었는데 심의순은 다른 사대부들과 달리 초월에게 진정한 사랑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숙부인 첩지가 내려온 것을 보면 초월을 기생이 아니라 아내로 인정하고 아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초월이 헌종으로부터 숙부인 직첩을 받았다면 정실이 된 것입니다. 초월은 첩지를 받자 이를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시패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입니다. 법전에 의하면 부인의 직첩은 사족의 딸이여 조가의 본처여야 하옵니다. 저는 서울에서 먼 곳에 노는 계집이었고 또 몸에는 나라에 공을 세운 일도 없습니다. 조선의 땅과 물이 모두 전하의 것이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망극하온데 직접까지 내려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제3 다시 생각하시어 직첩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소는 일단 직첩을 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나 남편 심의순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되는데 임금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글쓰기일 수도 있으나 뒤로 갈수록 남편 심의순을 깔아뭉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지아비 심의수는 재상의 손자여 사족의 아들로 사람됨이 미혹하여 가난한 선비를 업신여기고 남을 냉대할 뿐 아니라 옛글을 배우는 데 힘쓰지 않아 보리와 콩을 구분 못하는 숙맥이여 고기 어자와 노나라 노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위인이라 밥 벌어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같은 위인이 마음 둔 곳은 높아
겨우 20여 세의 과거에 등거하고 101도 못 되어 대간과 옥당에 올라 천은을 입고 있으나 부모의 길러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축첩을 일삼아 집안의 음률이 그치지 않고 낭자하게 술자리를 벌이고 있으니 한심한 지경입니다. 심의수는 명문거족 출신의 귀공자로 학문이 뛰어났으나 풍류객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권력과 부를 한 손에 가지고 있으니 첩을 들이고 기생집에 출입합니다. 초월은 자신을 두고도 기방 출입을 하는 심의순이 고가웠던 것인지 심의순을 마치 우입질이나 일삼는 한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순에 대한 초월의 비판은 오해이고 음해인데 심의순은 문장이 뛰어난 사람만 선발되는 중국 사신의 서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런 심의순에게 보리와 콩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자와 노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밥버러지라고 한 것은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도 지나칩니다. 엎드려 청하옵건대 지아비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더라도 색탈권직하여 전리농토로 내쳐 10년 한정으로 두문불출케 하여 부지런히 성현의 글을 읽어 스스로 몸을 닦게 하는 것이 신의 평생 소원이옵니다. 초월은 심의순을 시골로 내쫓아 공부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청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공부보다 방탕한 생활을 못하게 하자는 속셈일 수 있습니다. 임금을 꾸짖은 기생. 초월은 자신의 남편인 심의순을 신랄하게 깎아내린 뒤에 조정의 시패를 지적하기 시작했는데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개탄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웅물을 휘저으면 아랫물이 더러워진다면서 현재의 조정이 걸왕과 주왕이 다스릴 때와 흡사하다고 말했는데 걸주와 같다는 말은 헌종에 대한 비난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주에 대한 비난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초월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이 조정을 보는 눈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매서운데 매관매직이 성행해 관찰사는 5, 6만 양, 보을 수령은 6, 7천 량을 주어야 살 수 있다며 그들은 석 달 만에 교체가 이뤄져 본전을 뽑으려고 수탈한다고 했습니다. 초월은 이에 그치지 않고 환곡, 분포, 송사, 암행어사, 책실까지 마치 대학자가 조선시대를 들여다보고 통사를 쓰듯이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줄이고 목마른 것이 뼈에 사무쳐 얼굴이 퉁퉁 붓고 가죽이 누렇게 들떠 염치불구하고 문전거식을 해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길에는 굶어 죽은 주검이 엎어져 있고 들과 구렁에는 총장이 널려 있는 것은 신이 경자년에 직접 본 것이옵니다. 이것은 초월이 9살 때 겪은 일이었는데 황해도와 평안도에서는 흉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영남의 곡식을 배로 운반하여 백성들을 구제했으나 양국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뒤에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하여 만 사람의 칼머리 아래 놀란 혼이 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초월의 상소가 헌종에게 올라갔다면 초월은 상소문에 적힌 대로 처형을 당했을 것이고 심의순 일가는 멸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헌종을 중국 역사상 가장 악독한 폭군인 걸주라고 비난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심의순에게도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첩이 상소를 올린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보리와 콩도 구분 못하는 승맥이라고 음해를 했으니 말입니다. 심의순은 1846년 서장관이 되었고 초계 문신이 되었으나 상소처럼 예조 참판과 대사관을 역임한 기록은 없고 이보다 훨씬 뒤인 철종 때의 참판보다 하나 아래 직급인 이조참의를 2번 역임합니다. 초월의 상소는 헌종 시대의 모든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어 오히려 후대에 창작된 문학작품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의 상소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사대부들이 천기라고 멸시하던 어린 기생 초월은 당당하게 임금을 꾸짖던 서슬퍼런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소를 올린 용천 기생 초월이었습니다.